네, 설 연휴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거든요.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AI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수익화 논란이 딱 생겼던 시점이 작년 11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전히 AI가 고비용 산업을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고인력, 그러니까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을 대체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기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 압박 우려로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AI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슈에 따라서 업종 간의 온도차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주가 떨어지는 흐름들 설 연휴 전에도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 여력, 이런 부분이 여전히 탄력적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간밤에 마이크론이나 급등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명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추종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종목을 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장세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기계적인 매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했고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13F라고 해가지고 4분기에 어떤 주식을 팔고 샀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들에게 알짜 그런 보고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담았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국민연금 한구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와 맞물려가는 흐름들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M7 중에 테슬라만 유일하게 좀 줄인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약 56억 원 비중이고 그래서 비중이 요만큼 줄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참 반갑게도 역시나 K반도체의 위력을 알 수 있듯이 K반도체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입이 늘었구나, 그 금액이 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 마이크론이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대거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14배의 비중 확대했거든요. 역시 HBM에 대한 선두 주자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AI 메모리가 부족하면서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이러면서 마진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는 형태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진F 공개가 됐는데 뭘 사고 팔았을까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인텔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금액 써놨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에 애플과 아마존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회장이 CEO 그만두기 전에 애플과 아마존 비중을 줄였구나. 그리고 현금 비중은 높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오히려 뉴욕타임스 같이 전통 미디어 이런 부분의 비중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에너지 업종도 올랐고요. 보수적 가치 전략을 조금 더 세웠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부 하드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썰진F에 보면은 좀 축소하는 흐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엔비디아나 TSMC 등 주요 펀드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갔고요. 듀케인 패밀리라고 해서 고가 논란에 휩싸였던 칩 제조사들을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 모멘텀, 과열에 대한 경계 조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듀케인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라고 연주, 그러니까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여러분 아실 텐데 그가 좀 몸담았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일리 기포트라고 해서 장기 성장 펀드거든요. 여기는 쿠팡 상장 초기에 여기에서 투자를 좀 했었고 4분기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1,46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일정 부분 말씀드리면서 역시 하드웨어에 대한
대한 전략, 그게 집중도를 낮췄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설틴F 보니까 AI 기업들 수익 가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수익화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포트의 변화들,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좀 감지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메모리, 플랫폼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늘렸다라는 부분이 좀 보였고요. 퍼싱 스퀘어가 그 메타 플랫폼을 대규모 신규 편입을 했더라고요. 저평가 AI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느끼는 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공략을 했습니다. 바이드를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혁신주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장도 바라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크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방산 쪽, 에너지 쪽,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또 투자처이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 이런 전략 궁금하실 텐데 배당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야 됩니다, 이런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나와서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T+2입니다. 결제될 때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배당 수익률을 여기다 써놨고 배당 기준일이 28일이거든요. 현대차는. 그러니까 이거래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현대차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현대모비스는 3월 18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3월 23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월 25일까지 약 5주 기준인데요. 배당 수익률 매력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기아가 4.1%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매력도로 봤을 때 기아가 제일 세고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가 되겠습니다. 5주간 배당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기아가 괜찮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작년 DPS 같은 경우에 6,800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향된 흐름이고 현대차는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이게 전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좀 줄었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10,000원입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이 이슈는 좀 올해 주가가 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매력도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주주 환원율 목표를 써놨는데 기아가 35%인데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남았고 현대차도 35%인데 25%까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4월 27일까지 4천억 원 자사주 취득, 이런 이슈 있는데 좀 보시고요. 기아는 일단 이 목표를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3사가 주가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쪽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로 차량에 가는 SDV나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게 사실 현대차의 주가를 올리는 강력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주가의 향방을 가를 주요 촉매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꼭 배당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써놨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보다는 완성차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탑픽은 기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약 58조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각각 기업마다 지분의 가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6조 현대차, 기아 10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각각 6조 5천억 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꽤 큽니다. 시총의 34% 순이어서 아무래도 기업 내에 민감도로 봤을 때 그룹 내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놨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향후 좀 현금 주머니는 빵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향후 3년에서 6년간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관세 부담도 일정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H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이쪽에 믹스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현금 주머니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시스 한 5%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던가요? JP모건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단 클래시스는 목표 주가 JP모건에서는 올렸습니다. 기존은 7만 5천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이유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올해 경영 가이던스 성장 동력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브라질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측에서는 브라질과 인도 직판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침투해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브라질 매드 시스템즈 인수 건입니다. 일단 3월에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보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가속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8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인수 지연으로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차 증권에서는 클래시스를 보면서 8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목표가 상단이 하나증권이었는데 여기는 9만 2천 원으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런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 내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JP모건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클래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